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방금 영상을 한번 녹화했는데 소음이 혹시라도 들어갈까 봐 다시 녹화를 시작했어요. 소음이 한 번이라도 녹음이 되면 제가 그걸 나중에 없애야 하는데 지우는 과정이 너무 불편해서 그냥 처음부터 소음은 아예 녹음이 안 되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영상을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홈이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게 아쉬운데, 어쨌든 지금, 린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 4장의 보편 정량어에 대한 해설을 제가 이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중단한 부분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를 지금 좀 더 줄인 다음에 곧바로 시작할게요. 여기서부터 읽으면 됩니다. The calculus of constructions therefore identifies dependent arrow types with for all expressions in this way.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 계산은 의존 함수형을 모든 무엇에 대하여라는 식과 동일시한다. 같은 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구성 계산이 뭔지 한번 다시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냥 이 정도로만 설명드릴게요. 리는 증명 보조기입니다. 그리고 로크라고 하는 증명 보조기도 있어요. 최근까지는 로크는 코크라고 불렸던 증명 보조기인데 이 두 가지 모두 구성 계산이라고 하는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계산이 뭔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린의 기초 이론. 그러니까 린의 유형론은 구성 계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구나.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이상으로 자세하게는 모르고 그거를 배우면 뭐 흥미롭긴 하겠지만 그걸 배운다는 거는 본격적으로 유형론을 배운다는 의미이고 그걸 안 해도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정리증명의 거의 대부분은 할 수 있어요. 거의 모든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만 학습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유형론을 배우고 싶으신 분은 그거를 배우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은 유형론을 나중에 저와 함께 배우시면 되겠죠.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여기에선 이 정도로만 구성 계산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모든 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칙 명제를 가리킵니다. 보편 정량어가 들어가 있는 명제를 의미하는 거고 그것은 의존 함수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둘이 서로 같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명제 유형 세계에 속하지 않는 의존 함수 유형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 것들은 명제는 아닙니다. 전칙 명제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모든 전칙 명제는 의존 함수 유형으로 린의 유형론에서는 여겨진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 볼게요. If P is any expression, 자, P가 임의의 식일 때 여기서 P는 개별 명제여야 하는지 아닌지 약간 헷갈리는데 제가 봤을 때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For all x of alpha, P is nothing more than alternative notation for x of alpha to P, with the idea that the former, 아예 발음이 어렵다고 했죠? That the former is more natural than the latter in cases where P is a proposition. 즉, A를 거꾸로 뒤집은 유니코드 기호를 사용한 이 표기법이나 뒤에 나와 있는 의존 함수 유형 표기법이나 그냥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가리키는 대상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왜 굳이 서로 다른 두 표기법을 사용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 앞에 나온 것은 논리학에서 좀 더 흔하게 그 전칙 명제를 가리키는 데 쓰이는 표기법입니다.
그래서 저런 표기법을 도입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은 언제 자연스럽냐면 P가 개별 명제일 때 자연스럽고 P가 개별 명제일 때가 아니라 P가 이제 명제가 아닌 어떤 유형이면 굳이 저런 표기법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의존 함수 유형을 쓰면 돼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모든 어, 자연수 유형, 그러니까 자연수 유형에 속하는 모든 항 n에 대하여 그다음에 n은 n과 같다 라는 명제를 작성하면 이 식 전체는 풀업 유형 세계에 속하니까 이때는 정보창에서도 보편 정량어 기호를 사용합니다. 이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전칭 기호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전칭 기호를 사용해서 이 식을 린의 정보창에서도 린이 나타내 준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반면에 1이라고 쓰면 안 되겠죠. 뭐라고 써야 할까? 어, 음, int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int는 자연수 유형이죠. 그리고 아니다. int 말고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연수 값이 들어가는 걸 표현하고 싶은데 fi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fin이 뭔지 잠깐만 보면 그 소스 코드를 지금 가져와야 하는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fin이라고 하는 유형을 잠깐 살펴볼게요. 이것은 0 이상 n 미만인 자연수 i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할게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직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fin 같은 경우에는 그 매개 변수가 하나 필요합니다. 매개 변수라는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fin 다음에는 어떤 자연수가 있어야 돼요. fin 0이라고 하면 0 이상 0 미만인 그 자연수의 유형이 되니까 그때는 비어있는 유형이 되겠죠. 근데 저는 지금 fin n이라고 썼으니까 이것은 0 이상 n 미만인 자연수의 유형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0도 자연수라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0을 왜 자연수에 넣냐 하는 의문을 좀 가지실 수도 있는데 집합론에서는 0을 자연수로 간주하고요. 뭐 안 할 때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근데 여기에서도 0이 지금 자연수 유형에 기본적으로 속해요. 왜 굳이 0을 자연수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자연수 유형이 0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좋은 성질들이 많이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0을 뭐 자연수로 여기지 않으면 어떤 심각한 오류가 생긴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편리한 점들이 있다고 본 거겠죠.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2번 줄에 나와 있는 유형의 경우에는 전칭 기호를 사용해서 린이 정보창에 그 유형을 적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시면 제가 지금 하이라이트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전칭 기호는 A를 거꾸로 쓴 문자예요. 근데 그게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의존 함수 유형 표기법, 그러니까 화살표 표기법으로 나타내는 게 더 자연스럽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언제 전칭 기호를 사용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 언제냐면 그 유형 전체가 프롭에 속할 때, 즉 그 유형 전체가 개별 명제여야 합니다. 근데 이번 줄에 나와 있는 유형은 유형이긴 한데
이걸 명제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전칭 기호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보편 정량으로 이 n 쌍점 넷을 이해할 필요가 굳이 없다는 거죠. 그냥 이거는 표기상의 차이일 뿐이지 본질적으로 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언제 어떤 표기를 사용하는 게 좀 더 관습에 맞는가 하는 부분을 지금 제가 설명한 겁니다. 자, 그렇고 그러면 교재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것까지 얘기했고 네 번째 줄 typically 통상적으로 the expression p will depend on x of alpha. p라고 하는 식은 보통 x의 값에 의존할 것이다. 의존할 것이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x의 값이 바뀌면 이 식 p의 값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보통 언제냐면 p라고 하는 식이 x라는 변수를 포함하고 있을 때 보통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 값이 항상 뭐 바뀌는 건 아니지만 p라고 하는 식에 x 변수가 들어있으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바뀔 수도 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존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나와 있는 depend on은 의존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무엇에 종속되다라고 번역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의존 함수는 종속 함수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Recall that in the case of ordinary function spaces, 함수 공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도 함수 공간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설명드리진 못하겠어요. 저도 잘 아는 개념은 아니어서. 근데 여기서 뭐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함수들의 유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들이 속해 있는 유형. 보통의 함수 공간의 경우에는 we could interpret alpha to beta as the special case of x alpha to beta, in which beta does not depend on x.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알파에서 베타로의 함수들의 유형, 알파 화살표 베타, 이 식 전체가 함수들의 유형인 거예요. 근데 그 함수는 정의역이 알파이고 공역이 베타인 겁니다. 그런 함수 유형이 있을 때 이것은 의존 함수 유형의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알파 화살표 베타는 x 쌍점 알파 화살표 베타로 나타내도 괜찮은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뒤에 있는 식을 앞에 있는 것으로 언제 표현해도 괜찮은지 알아봐야겠죠. 그거는 뒤에 있습니다. 베타가 x에 의존하지 않을 때라고 했어요. 의존한다는 게 뭔지 아까 제가 설명했죠? 베타라고 하는 식이 x의 값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예를 좀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앞에서 설명한 게 의존 함수 유형이었으니까 저도 지금 전칭 기호는 없애고 화살표를 사용할게요. 그리고 int. 자, 첫 번째 줄에 나온 것과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 모두 함수 유형입니다. 근데 위에 있는 것은 의존 함수 유형인지 아닌지,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나온 것은 의존 함수형인지 아닌지, 이제 제가 그거를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잠깐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계속 봐주세요. 영상을 나중에 유튜브나 혹시 제가 피어튜브를 개설한다면 피어튜브 또는 치지직 같은 하여튼 동영상 플랫폼에서 보시는 분들은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생각하신 다음에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자, 저는 설명 바로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요, 의존 함수 유형은 아니에요. 근데 아래에 있는 것은 의존 함수형이 맞습니다. 자, 그럼 왜 그 차이가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선 두 함수 유형 모두 각각에 속하는 함수들은 정의역이 넷이라고 하는 자연수 유형입니다. 근데 그 함수들의 공역은 좀 다르죠. 위에 있는 것의 경우에는 int가 돼야 하고 int는 정수의 유형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fin이라고 하는 것은 fin이라고 하는 것은
0 이상 n 미만인 자연수의 유형이죠. 자, 그럼 위에 있는 것은 왜 의존 함수형이 아닐까요?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보창에서도 net 화살표 int라고만 썼죠. 자, 제가 작성한 코드에서는 n이라고 하는 정의역 원소의 이름이 지정되어 있었는데 아래의 정보창 내용을 보시면 린이 그 정보를 삭제했어요. 생략한 겁니다. n이라고 하는 변수 이름을 삭제했죠. 근데 왜 없앴냐는 거예요. 한편 두 번째 유형의 경우에는 n이라고 하는 정의역 원소 이름을 린이 생략하지 않았죠. 왜 이땐 생략 안 했을까? 이거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 유형을 먼저 보면 첫 번째 유형에서 int라고 하는 것은 이 함수 유형에 속하는 함수들의 공역이에요. 근데 그 공역 int라고 하는 게 n의 값에 따라서 바뀌나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n이 1이면 int의 값이 n이 뭐 예를 들어서 3일 때랑 다른가요? 이 말이 약간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n이 1이든 n이 3이든 n이 2이든 n이 0이든 int는 그냥 int예요. int라고 하는 식에는 n이라고 하는 변수가 아예 등장하지조차 않죠. 그러면 n의 값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n의 값이 어떻게 바뀌든 int라고 하는 유형 자체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n이랑 아예 상관이 없으니까. 상관없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int라고 하는 유형, 이 식에 n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는지 아닌지만 보시면 됩니다. int라고 하는 식에는 n이라는 변수가 아예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은 상관없고 따라서 n의 값에 int가 의존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 유형은 의존 함수형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함수 유형인 겁니다. 의존적이지 않은. 자, 이와 반대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유형은 그 함수 유형의 함수 유형의 공역이란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함수 유형에 속하는 함수들은 공역이 모두 fin n이에요. 아니면 finite n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fin이라고 할게요. fin n인데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0 이상 n 미만인 자연수의 유형이잖아요. 그럼 이것에는 일단 이 식에는 n이라고 하는 변수가 등장합니다. n은 자연수 변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이라는 것 자체가 n의 값에 따라서 변해요. 예를 들어서 n이 0이라면 자, 추석을 한번 써볼게요. 만약 n의 값이 0이라면 인 경우 그때 fin n은 0 이상 0 미만인 자연수의 유형이죠. 그리고 n이 1인 경우 fin n이라고 썼는데 뭐 fin n도 맞긴 하지만 0이라고 고쳐볼게요. fin 1은 0 이상 1 미만인 자연수의 유형. n이 2인 경우에는 fin 2는 0 이상 2 미만인 자연수의 유형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n의 값에 따라서 fin n이라고 하는 유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fin 0의 경우에는 뭐 이거 그냥 n이라고 써볼까요? n. fin n이 n의 값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 n이 0인 경우에는 그 fin n은 0 미만이어, fin n에 속하는 자연수는 0 미만이어야 하죠. 근데 n이 1이면 1 미만이어야 해요. 그리고 n이 2인 경우에는 fin n에 속하는 자연수는 2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왜 생겼냐면 일단 fin n이라고 하는 식에 n이 등장했기 때문이고 다만 등장해도 그 값이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변했죠. n의 값에 따라서 fin n이라고 하는 유형 자체가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fin n은 n에 의존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의존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아, n의 값에 따라서 pin n이라고 하는 유형 자체가 변할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pin n이라는 유형은 자연수 값 n, 자연수 변수 n에 의존하는구나. 근데 그 자연수 변수는 이 유형에 속하는 함수들의 정의역 원소를 가리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 유형 전체를 의존 함수 유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존적이니까. 자,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사실 이 내용은 2장에서도 다뤘었어요. 그리고 제 경험상 많은 멘티분들이 헷갈려 합니다. 2장에서 처음으로 의존 함수를 배울 때, 그리고 저도 헷갈려 했고, 의존 함수 개념을 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만든 퀴즈를 통해서 어느 정도 5개념을 이제 좀 깨트릴 수 있긴 했어요. 이번에도 만약 이게 좀 헷갈리시면 한번 다시 복습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특히 2장, 제가 만든 2장 퀴즈에서 후반부에 그 의존 함수 유형에 관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 푸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교재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아마 이제 이해가 가셨을 것 같아요. 베타라고 하는 식이 x에 의존하지 않으면 그냥 이 x 쌍점 알파 화살표 베타라고 하는 마치 의존 함수 유형처럼 보이는 이 유형식을 그냥 알파 화살표 베타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고요. Similarly, we can think of an implication P implies Q between propositions as the special case of for all x of P, Q, in which the expression Q does not depend on x. 사실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해설은 해볼게요. P면 Q이다라고 하는 두 명제 사이의 함축 또는 함의 조건문은 무엇으로 여길 수 있냐면 P가 참이라는 모든 증명 X에 대하여 Q이다라고 하는 마치 잠깐만요. 그리고 Q가 여기에서는 X에 의존하지 않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Q가 X의 값에 따라서 바뀌는 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명제는 마치 전칙 명제처럼 보이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보편 정량어가 사실 없다고 봐도 무방한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굳이 저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긴 한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P면 Q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되는 거니까. 결국 그게 그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P면 Q이다라고 쓰는 게 더 간단하잖아요. 예, 그냥 우리가 알던 대로 쓰고 있으면 됩니다. 예를 그래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P면 Q이다라는 식을 써야 해서 그래서 어떤 식을 쓰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0은 0이면 1은 1이다. 뭐 의미 없는 조건문입니다. 너무 간단한 거라. 근데 이 유형을 한번 다음과 같이 나타내 볼게요. 0은 0과 같다는 증명 H에 대하여 모든 증명 H에 대하여 잠시만요. 자, 이렇게 썼어요. 경고 메시지를 없애려고 변수 이름을 밑줄표 H라고 썼습니다. 변수 이름 앞에 밑줄표가 들어가면 이 변수가 실제로 쓰인 적이 없어도 린이 경고 메시지를 내보내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식의 의미를 제가 한번 풀이해 볼게요. 0은 0과 같다는 모든 증명 밑줄 H에 대하여 1은 1과 같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말은 안 해요. 약간 어색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을 일부러 쓴 거죠. 아래 정보창을 보시면 그냥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식도
0은 0과 같으면 1은 1과 같다는 조건문으로 좀 더 간단하게 표현된 거를 볼 수 있어요. 그게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예.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근데 이 생각도 해야죠. 왜 왼쪽에 나와 있는 조건문이랑 오른쪽에 있는 조건문은 같은 것일까? 그 생각도 한번 해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시 일단 그 결과를 확인하려고 예제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조건문이랑 오른쪽에 있는 조건문이 정말 같은가? 그거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반사성 reflexivity의 줄임말 ref에 의해 이 두 조건문이 서로 같다는 게 지금 증명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왜 같냐? 그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아까 교재에서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이 유형은 일단 전칭 명제처럼 쓰긴 했는데 이것을 제가 의존 함수 유형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래서 전칭 기호를 삭제하고 쉼표도 없앤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호를 바꿔도 의미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겁니다. 앞에 쓴 식이랑 지금 제가 새로 바꾼 식이랑 차이가 없어요. 예.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의존 함수 유형 같은 식에서 1은 1과 같다는 명제가 이거 개별 명제예요. 개별 명제가 0은 0과 같다는 증명 밑줄 h의 값에 따라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3장에서 설명했던 내용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개별 명제가 유형이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개별 명제를 유형으로 간주할 때 그것은 무슨 의미이냐? 그 물음에도 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개별 명제를 유형으로 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명제의 증명의 유형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개별 명제 P를 그 P의 증명의 유형이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명제를 유형으로 여길 수 있고 그 유형에는 어떤 항이 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개별 명제에 속하는 항은 어떤 성질을 갖냐면 그 개별 명제가 참이라는 증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0은 0과 같다는 명제, 이것 또한 유형이고 이 유형에 속하는 항 밑줄 h는 그 명제가 참이라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3장에서 이미 설명한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한 거예요. 자, 근데 그건 알겠는데 밑줄 h의 값에 따라서 1은 1과 같다는 명제가 바뀌나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1은 1과 같다는 명제는 일단 밑줄 h라고 하는 항이 등장하지 않죠. 그렇죠? 1은 1과 같다는 식에는 밑줄 h가 아예 안 보여요. 그러면 이거는 의존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1은 1과 같다는 게 밑줄 h라는 항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그 밑줄 h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든지 간에 1은 1과 같다는 건 그냥 그대로겠죠? 그러니까 그대로인지 아닌지 따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식에 해당 변수가 등장하는지 아닌지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안 등장하니까 1은 1과 같다는 명제는 밑줄 h에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않기 때문에 이 함수 유형은 의존 함수 유형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의존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역 원소는 생략해도 돼요. 그 생략한 결과는 왼쪽에 나와 있죠. 그렇죠? 만약 이게 어려우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서 질문을 꼭 해주세요. 그리고 공개돼 있는 개인 그 받은 편지함이 있습니다. 거기로 이메일을 보내셔도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규환 수학과 교수님이 만드신
린 한국 줄립 챗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질문을 하셔도 되는데 거기는 초대장을 받아야만 가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저한테 초대장을 달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어쨌든 간에 교재 내용 거의 다 읽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한 거였죠? 그쵸?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면 될 것 같네요. Here is an example of how the propositions as types correspondence gets put into practice. 유형으로서의 명제 대응. 이거는 커리 하워드 대응, 커리 하워드 동형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제를 유형으로 여기는 해석, 그런 대응 관계에 따라 다음 명제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거거든요. get put into practice. 일단 get 다음에 나와 있는 put은 PP, 과거 완료거든요. 그러니까 수동 표현을 의미하는 거일 거예요. get something into practice. 실전에 이게 어떻게 쓰이는가로 번역할 수 있겠네요. 근데 실전이라는 건 비유적인 표현이고, 이런 대응 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보여주는 예가 아래에 있다는 의미죠. 자, 이거 증명 한번 해볼게요. 우선 이 보기에서 어떤 항들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알파라는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PQ는 자, 수로죠. 수로가 뭔지는 제가 4장 첫째 해설 영상에서 설명했어요. 알파 화살표 프로비니까 이것은 알파의 각 유형마다 어떤 명제를 출력하는 함수예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로라고 부르기로 했죠. 예를 들어서 차불휘는 천하 무적이다 라는 명제가 있으면 그 명제를 두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누가 채팅을 해주셨네요. 서진푸딩님, 크악이라고 쓰셨습니다. 예, 어려워요. 이 내용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을 하고 있죠. 근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차불휘는 천하무적이다라는 명제에서 차불휘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그걸 뺀 나머지는 뭐냐면 무엇은 천하무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수로라고 합니다. 이것은 언어학의 그 문법 관련 이론에서도 수로 개념을 이렇게 설명해요. 수로는 제가 알기로는 몇 가지 항들을 뺀 그 문장의 나머지 부분 전체예요. 그렇고 그래서 뭐 이 정도? 그러면 이 수로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면 차불휘에 대해서만 천하무적인지 아닌지를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항에 대해서도 그것을 따질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차불휘는 천하무적이다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푸딩은 천하무적이다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목표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조건문이네요. 보니까 알파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px이고 qx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알파에 속하는 모든 y에 대하여 py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을 바탕으로 그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해봐야겠죠? 그리고 일단 코드를 복사한 다음에 제가 말하고 싶은 거 하나 더 좀 언급할게요. 자, 위에 쓰여 있는 이 증명 목표 있잖아요. 그리고 일단 증명항은 자, 지워야겠습니다. 우리가 증명할 거니까. 자, 소리라고 하는 항을 써서 증명을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는 핵심어를 추가했고요. 4번 줄에서 제가 증명 목표를 약간 다르게 표현하는 것처럼 한번 써볼게요. 네, 표현하는 것처럼이라고 말한 이유는 진짜 다르진 않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화살표를 하나 더 써야 하는데 자,
1번 줄에 쓰여 있는 것과 4번 줄에 쓰여 있는 건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그 약간 코드 작성 사이, 그러니까 코드를 작성할 때 편리함 또는 약간의 차이가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차이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있긴 한데, 본질적으로는 지금 첫 번째 예제나 네 번째 예제나, 첫 번째 예제, 두 번째 예제, 1번 줄에 나와 있는 예제나 4번 줄에 나와 있는 예제나 증명하려고 하는 명제는 똑같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음, 그냥 표기상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증명 목표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아래 증명 상태를 보시면 우리 증명 목표는 조건문, 화살표 하나만 있는 조건문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맥락을 보시면 알파는 타입에 속하고, 그러니까 이건 유형이란 얘기예요. PQ는 알파에 대한 단항수러라는 정보가 있죠. 왜냐하면 이 두 항은 알파 화살표 프롭이라는 함수 유형에 속하니까. 이 두 정보가 있습니다. 자, 근데 4번 줄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여기에선 증명 목표가 조금 달라요. 다르죠? 알파랑 PQ라고 하는 항이 증명 목표 안에 있습니다. 그 맥락에 있는 게, 그러니까 맥락에 정확히 얘기하면 목표 윗줄에 있는 게 아니라 목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상의 그 증명을 작성할 때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그 차이는 아주 미미하고 보통은 1번 줄에 나온 방식대로 목표를 서술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게 좀 더 편리하거든요. 어떤 점에서 편리한지 곧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제가 코드를 작성하는 동안 아래에 있는 이 증명 목표를 봐주셔야 돼요. 아래에 있는 창이 정보창이고, 정보창에서 증명 목표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맨 처음에 뭐부터 해야 하냐, 이 생각을 해야 하는데, 보세요.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래 보시면 조건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쓰여 있긴 하지만, 보세요. 어차피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그냥 한 덩어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그냥 한 명제. 어느 명제고, 뒤에 있는 것도 어느 명제입니다. 이거를 한 단위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전체는 어떤 구조냐면, 잠깐 주석을 좀 쓰면, P이면 Q이다 꼴의 조건문인 거예요. 자, 그럼 P이면 Q이다 꼴의 조건문은 어떻게 증명하는가? 이거는 제가 3장에서 이미 설명했는데, 람다 함수를 작성해서 증명합니다. 람다 함수가 뭐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좀 언급하는 용어죠. 람다 함수는 뭐 람다라는 말이 들어가서 뭔가 약간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별거 아니고요. 그냥 함수 정의해 주는 거예요. 어떤 함수를 정의하는데 그냥 그 정의 자체가 함수를 가리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익명 함수라고 얘기해요. 함수의 이름을 f, 뭐 g, h와 같이 쓰는 게 아니라, 네, 잠시만요. 지금 제 옷이 약간 좀, 제가 팔을 들면 옷이 약간 그 크로마키 이 설정 때문에 좀 투명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얘기 했었죠? 람다 함수라는 거는 그 함수의 정의 자체가 그 함수를 가리킬 수 있는 이름이 되는 경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함수의 이름으로서도 작동하면서 그 정의를 내리는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람다식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말 그대로 그 람다 그리스 문자를 써도 되긴 하는데요. 저번에도 얘기했어요. 린에서는 이 람다 기호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람다 기호는 잘 안 쓰고요. 쓰긴 하는데 많이 안 써요. 많이 안 쓰고 뻔이라고 하는 기호를 씁니다. 뻔이라고 하는 핵심어를 쓴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게 그냥 람다 함수예요. 람다 함수. 람다 함수를 시작하는 핵심어이고, 그 다음에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게
P면 Q이다라는 조건문이면 이게 함수거든요. 함수 유형이에요. 함수 유형. 그럼 그 함수 유형에 속하는 항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뭔 뜻이냐면 함수 하나 만들라는 얘기예요. 함수 하나. 그럼 함수의 정의역이 뭐냐? P이죠. 함수의 공역이 뭐냐? Q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조건문을 함수 유형으로 봐요. 이게 또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 그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면 3장 해설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제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치직에 나중에 올릴 거긴 한데 음성 편집에 하나하나 하느라 좀 많이 약간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치지직에는 아직 없고 유튜브에 있습니다. 3장에서 조건문의 추론규칙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아마 있을 건데 아니면 그냥 조건문 또는 함의라고 말한 영상을 보셔야 돼요. 그거 보시면 P면 Q이다라는 조건문은 함수 유형이고 우리는 어떤 함수를 정의해서 이것을 증명해야 하냐면 정의역이 P이고 공역이 Q인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정의해야 한다고 만들어서 증명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석은 없애고 곧바로 진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 식을 하나하나 쓰는 게 좀 너무 귀찮을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선 쓸게요. 쓰고 두 줄짜리 화살표 쓰고 만약 두 줄짜리 화살표 쓰는 게 싫으면 유니코드 기호를 써도 됩니다. 이러면 세로 줄이 있는 화살표를 쓰면 되는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보세요. 증명 목표가 좀 길게 있지만 함수 유형이고요. 이 함수 유형은 정의역이 모든 x에 대하여 px이고 qx이다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전체가 정의역입니다. 그래서 정의역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렇고 소리는 이제 없애면 될 것 같네요. 자, 밑줄 친 부분은 원래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린이 알아서 저 빈칸을 채워달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리 표시자인데 근데 린이 못 채워줘요. 린이 저 밑줄에 무슨 식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건 이미 우리가 예상한 바예요.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빈자리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 증명 목표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 밑줄표를 쓴 겁니다. 목표는 지금 알파에 속하는 모든 y에 대하여 py이다 라는 식이죠. 이게 우리의 목표인 겁니다. 자, 아까는 목표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아까의 목표는 주어져 있는 이 조건문을 증명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증명 목표는 어떻게 됐냐면 앞에서 봤던 조건문의 가정이 없어진 채 그 결론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어디 갔어요? 가정 목록에 있죠. H라고 하는 가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이 가정이 추가된 거예요. 아까는 없었어요. 아까는 없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까는 H 없었죠? 예, H가 없는 대신에 조건문의 가정이 목표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지금은 H라는 가정이 생겼고 우리의 목표는 앞에서 봤던 조건문의 결론입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무슨 의미라고 이걸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함수 추상화를 한다는 것은 그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조건문의 가정이 참이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라고 보셔도 돼요. 생각한다는 게 말 그대로 가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번 줄에 나와 있는 건 무슨 의미라고 볼 수 있냐면 옆에서 주석을 좀 쓰면 라고 가정하자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알파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px이고 qx이다 라고 가정하자와 같은 역할을 2번 줄이 해주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하시면 좋아요. 함수 추상화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함수 추상화식이 다 끝난 게 아니고요. 람다 함수 다 작성한 게 아니라 정의역 원소가 어떤 정의역에 속한지만 어떤 유형에 속한지만 우리가 써준 거예요.
그러면 함수 값을 써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함수를 정의한다면 주어져 있는 입력 값에 대해서 어떤 출력 값을 내뱉어야 하는지 알려줘야 하잖아요. 그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함수 값이 명제 증명할 때는 그 함수 값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그 함수 값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유형이 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알파에 속하는 모든 y에 대하여 py다 이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보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전칙 명제, 다시 말해 보편 정량어가 포함되어 있는 명제는 사실 의존, 함수,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를 show from 구문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작성하면 자, 근데 이렇게 쓸까? 일단 이렇게 쓸게요. show는 이제 목표를 좀 다르게 쓰는 건데, 그러니까 앞에 나온 목표랑 뒤에 나오는 목표가 정의상 같아야 하는데 조금 표기만 바꾸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목표로 show from 구문을 쓰는 겁니다. 뭐라고 쓸 거냐면요. 어, 알파가 x 쌍점 알파 화살표 p x x는 그냥 알파벳 x고 그다음에 qx 이렇게 쓸 겁니다. 근데 약간 뭔가 문제가 생겼네요. 제가 보니까 목표를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증명 목표가 아니라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증명 목표는 뭐였냐면 예, 제가 잘못 썼습니다. 모든 y에 대하여 py이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일단 여기까지만 쓸게요. 예, 이게 맞죠? 이게 맞는데 이제 전칭 기호를 없애고 싶은 거예요. 왜 없앴느냐? 의존 함수 유형으로 새롭게 표기하고 싶어서. 이게 우리 증명 목표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억해 주세요. 근데 보세요. 정보창에서는 제가 의존 함수 유형의 화살표 기호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A를 거꾸로 뒤집은 유니코드 기호로 지금 우리 증명 목표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둘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근데 제가 굳이 3번 줄에서 증명 목표를 조금 다르게 표현한 건 뭐냐면 이거 역시 함수 유형이라는 정보를 여러분에게 좀 더 명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자, 그럼 뭐 해야 하느냐? 보세요. 증명 목표가 함수 유형이죠. 그럼 이거 조건문? 조건문이긴 해요. 이거 조건문이거든요? 아니다. 이건 조건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앞에 있는 게 명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y라고 하는 식이 개별 명제는 아니잖아요. 그냥 알파라는 유형에 속하는 어떤 항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식 전체를 3번 줄에 나와 있는 식 전체를 조건문으로 여길 수는 없지만 이거는 함수 유형입니다. 함수 유형에 속하는 항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 줘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까요? 함수 추상화를 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fun을 써야 돼요. fun을 쓰고 그리고 사실 fun 다음에는 괄호를 생략해도 돼요. 그래서 생략을 좀 할게요. y 쓰고 알파 쓰고 그다음에 옆비급 maps2 쓰면 유니코드 세로 줄이 있는 화살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밑줄을 써서 함수값이 어떤 유형에 속해야 하는지를 아래 정보창에서 확인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한 게 무슨 의미냐면요. 3번 줄에 나와 있는 함수 유형에 속하는 함수를 우리가 하나 정의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정역 알파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 y에 대하여 어떤 함수 값을 출력하는 함수를 지금 4번 줄에서 써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함수 값은 py라는 유형에 속해야 합니다. 이 명제에 속하는 증명항이 우리의 함수의 출력값이 돼야 돼요. 자, 그럼 핵심은 뭐냐? py를 증명하라는 거.
증명하라는 거거든요. 자, 주어져 있는 증명 맥락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라는 가정은 무엇이 참임을 보여주냐면 알파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px이고 qx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x가 알파에 속하는 항이기만 하면은 그 x자리에 특정 값을 집어넣어도 px도 참이고 qx도 참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알파에 속하는 항 y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x가 y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x에 대하여 px가 참이고 qx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y는 알파에 속한단 말이죠. 그러면 알파에 속하는 모든 항 중에서 어떤 거는 y겠죠. 그러면 x의 값이 y인 경우에도 px는 참이고 qx는 참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py가 참이고 qy도 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를 좀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have 구문을 좀 사용할게요. have 어디 보자. 그냥 이렇게 쓸게요. 들여쓰기가 좀 너무 많아지는 게 약간 저는 보기가 불편한데요. 이때 뭐 show 다음에 for를 그냥 들여쓰기 없이 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좀 쓰는 방법도 있겠죠. have 쓴 다음에 지금 제가 뭐를 증명하고 싶냐면 hy hpqy라고 뭐라고 쓰지? hy라고 한번 써볼게요. py and qy라는 명제를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증명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py이고 qy이다. h라는 가정에 의해 알파라는 유형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px가 참이고 qx가 참이다. 근데 y도 알파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x 자리에 y를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py도 참이고 qy도 참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린 코드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h라는 가정을 오른쪽 주석에서 한번 다시 써보면 잠깐만요. 이거는 h라는 가정은 어떤 유형에 속하냐면 의존 함수 유형에 속하거든요. 그 의존 함수 유형은 x 쌍점 알파 화살표 px x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px and qx입니다. 제가 이번 주석에서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h라는 것 또한 벌써 53분이 있네요.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 설명하고 가야 할 것 같네요. h라는 것 또한 함수라는 얘기입니다. h 함수예요. 그럼 h가 함수면 함수 값을 특정한 입력값에 대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f가 함수면요. fx라는 어떤 함수값을 구할 수 있고 또는 f에 y라는 값을 집어넣어서 fy라고 하는 함수값을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h라고 하는 것도 함수이기 때문에 h에 y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림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에서는 함수 y를 함수 h를 항 y에 적용한다고 표현합니다. 함수 적용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함수 적용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어떤 입력값에 대한 함수 값을 구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 겁니다. h 쓰고 y. 자, 그러면 증명이 됐죠? 그러니까 왜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주세요. h라는 건 그냥 주석 다시 한번 쓸까요? h라고 하는 건 정의역이 알파이고 공역은 입력값 x에 대하여 px 그리고 qx인 연원이라고 하는데 연원은 and입니다. and 그리고 그래서 연언이라고 철학에서는 말해요. 연언은 여기서 연은 연 있다, 연쇄,
할 때의 그 연자일 겁니다. 이따을 연자였던 거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px이고 qx이다. 하여튼 h라고 하는 함수는 의존 함수이기 때문에 y라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 함수값 hy가 속하는 유형은 y 값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 값이 py 그다음에 py and qy인 거죠. 그러니까 py and qy라는 게 hy라는 함수값이 속하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공역이 입력값에 함수의 입력값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함수는 보통 우리가 수학에서는 이런 의존 함수라는 개념을 사용할 일이 없었고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쓰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의존 함수 유형을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린이 그렇고. 근데 널리 쓰인다고는 말하지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프로그래머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모든 한국인 프로그래머가 그걸 알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hy라고 하는 가정을 우리가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hy는 그저 h 띄어쓰기 y라고 하는 식의 이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붙여 쓴 hy라고 하는 항은 띄어 쓴 hy의 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별명은 제가 만든 거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증명 목표는 py죠. 이제 다 끝났어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차불휘가 천하무적이고 차불휘는 사람이다 라는 가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차불휘는 천하무적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방금 차불휘는 천하무적이고 차불휘는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구성 명제가 모두 참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불휘는 사람이고 그렇고 차불휘는 천하무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py도 참이고 qy도 참이니까 우리의 증명 목표인 py는 당연히 참이죠. 네, 왜냐하면 py, qy 모두 참이니까. 네, 그걸 린 코드로 어떻게 쓰냐면 잠깐만요. hy.1이라고 씁니다. hy라고 하는 증명항은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정보는 py의 증명, 두 번째 정보는 qy의 증명. 근데 첫 번째 정보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점 기호 쓰고 1이라는 숫자를 쓴 겁니다.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left라고 써도 돼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정보 py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니까 py의 증명 그게 hy left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래는 and left hy의 축약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식입니다. and left가 뭔지 한번 다시 볼까요? 인쇄 명령을 사용해서 and left 보면 이것만 얘기하고 오늘 해설은 마칠게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and left의 유형을 위에서 보시면 자, 암시적 인수 A, B라는 개별 명제에 대해 이제 모든이라고 하는 보편 정량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임의의 개별 명제 A, B에 대하여 A와 B가 참이면 A이고 B이면 A이다. 그러니까 A와 B가 모두 참이면 그 둘 중 왼쪽에 있는 것도 참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end left라는 함수의 유형입니다. 이것은 추론 규칙이라고 얘기해요. 제거 규칙이라는 말을 쓰는데 왜 제거 규칙이냐면 다시 한번 볼까요? 가정에 있는 식은 연원 기호가 있잖아요. 연원은 end입니다. end. 그리고 이 기호가 결론에는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에 그리고에 해당하는 end 기호가 삭제됐구나, 제거됐구나 하고 생각해서 그런 제거 규칙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오늘은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하는데 hy1이라고 쓰면 된다는 거. 이거 얘기했죠. 근데 왜 갑자기 오류가 생기지? 아까 되지 않았나요? 아, 예, 되죠. 예. 그렇고 hy라고 하는 게 사실 너무 간단해서 이거 그냥 hy라는 별명을 없애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예.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뭐, 이해를 위해서 일단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진짜 끌게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예제랑 지금 두 번째 예제는 같은 명제를 증명하는 거라고요. 그럼 증명하는 방식에서의 차이가 뭔지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건 제가 쓰려고 하는 식이 아닌데, fun, 알파, 그 다음에 타입, 그 다음에 fun, 그 다음에 PQ, 알파, 화살표, 프로. 두 줄짜리 화살표. 두 줄짜리 화살표나 유니코드 세로 줄 있는 화살표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냥 원하는 거 쓰시면 돼요. 그 다음 증명은 앞에 나온 거랑 똑같아요. 그냥 이제 그 들여쓰기만 좀 잘 고쳐주시면 됩니다. 아마 지금 함수 추상화의 시작 부분이 좀 지워져서 이렇게 된 것 같네요. 예,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위쪽 증명이랑 잠깐만요. 예. 위에 나와 있는 증명이랑 아래에 나와 있는 증명의 차이는 이 추가된 두 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두 줄을 더 추가해야 했냐면 증명 목표에 인수가 더 등장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잠깐만요. 예. 지금 여기선 또 보편 정량어 기호를 사용했는데 사실 이 보편 정량어 기호, 이 전칭 기호 없애고 괄호 사이마다 화살표가 다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화살표가 연이어 나오는 함수 유형에서 몇몇 인수들은 이렇게 함수 추상화를 이용해서 도입하는 게 너무 좀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처음부터 했다고 생각하고 싶을 때 위와 같은 식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인수를 그냥 쌍점 기호 왼쪽에 미리 적어 놨잖아요. 그때는 화살표는 안 씁니다. 이렇게 쓰면 린이 원래는 우리의 증명 목표가 지금 8번 줄에 나와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해줘요. 원래 8번 줄에서는, 그러니까 8번 줄에 나온 것처럼 증명 목표를 작성하면 9번과 10번 줄에 나와 있는 이 인수 도입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생략하게 해준 겁니다. 자, 그 차이가 있어요. 이 얘기만 하고 이제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됐죠? 그러니까 위와 아래는 증명 목표는 차이가 없지만 위쪽이 좀 더 간단하다는 거예요. 왜 간단하냐면 함수 추상화를 여러 번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수 도입을 어차피 해야 할 거면 이미 도입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때는 알파랑 PQ 같은 인수가 이미 도입됐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유형만 작성해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증명을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갈게요. 여기도 보시면 화살표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화살표 왼쪽에 있는 인수는 사실 쌍점 기호 왼쪽으로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옮겨 보겠습니다. 옮기고 나서 쌍점 기호를 쓰면 아마 오류가 뜰 거예요. 왜 오류가 뜨냐면 이 유형에 속하는 인수의 이름을 하나 지정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라고 지정할 거냐면
이게 가정이니까 hypothesis의 첫 번째 글자인 h를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류가 또 뜨죠. 어디에서 뜨냐? 번 h라고 하는 이 인수 도입하는 부분 때문에 오류가 생긴 거거든요. 이 줄 자체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줄에 쓰여 있는 그 작업은, 그러니까 h라는 변수를 도입하는 건 이미 한 거예요. 위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줄을 생략하시면 돼요. 그러면 좀 더 간단해졌죠? 그래서 들여쓰기는 한 칸 지우고 끝내면 됩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 정말 죄송한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그 보편 정량어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역시 의존 함수 유형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화살표 기호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화살표가 나와 있으면요. 그 왼쪽에 있는 유형을 쌍점 왼쪽으로 더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show from은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여기 2번 줄 있죠. 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y가 알파 유형에 속한다는 가정을 할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줄도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식이 엄청 간단해졌죠.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런 거예요. 원래는. 근데 초반에는 이게 오히려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증명 목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해설 영상에서는 이 문단부터 설명을 해야겠네요. 지금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그 보기를 해설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좀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근데 차근차근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제 멘티분들이 약간 좀 어려워하고 계시거든요. 3장 연습 문제 푸는 것도 좀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복습도 다시 해야 하고. 제 생각에는 차근차근 설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행히 밤 12시가 되지는 않았고 딱 10분 남은 상태로 끝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두 분이 봐주셨고 한 분은 쭉 봐주셨는데 영상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 원래는 제가 림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 해설을 끝낸 다음에 C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C 프로그래밍 공부는 내일 하고 모레 이 교재 해설 영상을 계속 이어서 녹화하겠습니다. 자,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내일이랑 모레 또 뵙겠습니다.